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리 주변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소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연일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러시아를 향해 퍼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소식인데, 오늘 아침에 현재 시각,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크림반도의 공군기지를 우크라이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발간하는 위성 지도를 보니까, 위성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정통으로 명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전투기가 파괴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북한의 아주 우려스러운 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 군과 우리 정부 당국, 그리고 대만과 미국의 연합훈련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월 들어 김정은의 군수공장 시찰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포와 전천의 무기공장을 방문했던 김정은이 5월 14일 근거리 전술미사일 발사 차량 대량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물량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김정은이 5월 14일 북한군 중요 화력 타격 임무를 담당하는 미사일 연합부대에 새로 배치할 전술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현장을 지도했으며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김정은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올해 상반년도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라며 김정은이 2024년도 군수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특별히 강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공장에 도열한 장비는 북한에서 근거리용 전술유도탄으로 분류하는 화성포 11라형 미사일 발사 차량이었는데요. 화성포 11라형은 사거리 110km의 수도권 타격용 미사일로 화산 31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핵미사일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수량입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발사 차량은 중앙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5열씩 늘어서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 등장한 차량이 모두 실물이라면 북한은 400발의 단거리 핵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을 확보했다는 말이 됩니다. 김정은은 지난 10일에도 240mm 방사포 생산 공장을 찾아 무기들을 꽝꽝 생산하라 라며 대량 생산을 주문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우리 수도권 지역을 겨냥해 대규모 화력 투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무기체계 대량 생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중국의 항의는커녕 관계 개선을 열망하며 중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군 역시 당장 수도권에 핵미사일 세례가 쏟아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 보호보다는 밥그릇 챙기기에 더 열심인 모습인데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속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철통안보에 대한 의지가 진짜로 있기는 한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이 공장을 방문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새 것으로 보이는 트럭과 그 위에 발사대가 보이죠. 자, 정말 놀라운 모습인데요. 자, 크게 이렇게 와이드로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 5줄이 보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반대편으로 여기 기둥이 이제 지붕 모서리인가 봐요. 반대편으로 또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이거 한 줄에 10대씩, 이 뒤에 없다고 치고 이 한 줄에 10대씩이면 여기 이 공장 내부에 있는 이 차량들만 해도 100대, 그리고 이 100대가 각각 4발씩 장전을 하니까 110km 날아가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400발의 전술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발사 차량 다 새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대형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우리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국산화를 하고 있지만 대형 트럭의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이런 거 국산하기 상당히 힘들어졌죠. 그런데 여기 없습니다. 또 대형 타이어 이것도 다 수입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줬겠습니까? 중국이 줬겠죠. 자, 또 이것도 봤죠. 김정은이가 5월 10일 날 240mm 방사포 생산 공장. 이거 방사포 이 포야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지금 옮겨 붙인 거겠지만 이 차량은 또 새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 트럭도 어디서 났겠습니까? 중국이 줬겠죠. 자, 그리고 이 공장의 모습, 우리 또 이 오신트 또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이런 것도 열심히 잘 찾아냅니다. 이거 잘 봤더니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데인데 이제 이런 걸 또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제프리 루이스 박사가 지적한 중국제 자동화 생산 설비, 여기가 바로 또 방사포 공장입니다. 이 로봇팔이 있는데요, 이거 중국제입니다. 중국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장, 이 공장, 우리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 오신트들이 찾아보니까 이거 98년도에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여기 북한에 당시 막 평화무대에서 김대중 정부가 북한은 이 핵 개발할 능력 없어 해서 엄청나게 밀어주던 때 아닙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IMF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는데, 북한은 그때 대포동 미사일 쏘고 할 그때였는데, 그때 지어줬던 평화자동차, 평화를 구가하자라고 지어준 그 평화자동차에 저런 무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전부 다 무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중국이 뒷받침해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죠. 이런 사진 하나 공개할 때마다 이거 중국제 아니냐? 중국 도대체 뭐냐? 하고 항의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는 이렇게 중국에 가서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고개만 굽신굽신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왔냐?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왔다.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오해가 있길래 그 오해는 뭡니까? 그리고 북핵 문제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왔다. 합의했다. 이것도 아니고 당부하고 왔다. 아이고 참 기가 찹니다. 그죠? 네. 이런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가서, 아니 지금 김정은이가 연일 현장 지도하고 있는 그 사진 보니 그거 다 중국제로 보이는데, 중국 도대체 북핵 문제, 또 한반도 문제,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협조할, 지킬 의향은 있느냐? 라고 따지고 왔어야죠. 기왕 갔으면. 오직 이 시진핑이를 여기다 모셔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자들. 도대체 정부가 이런 자들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자들은 끌어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저렇게 핵미사일, 단거리 핵미사일 400발 세팅 딱 하고 자랑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LAMD다 뭐다 하면서 육군 따로 공군 따로 하면서 완전히 그냥 밥그릇 챙기기, 전에 가신 선배님 일자리에서 아주 어깨 힘주도록 밀어주는 이런 데만 여념 없는 이런 군 수뇌부가 있다면 이것도 또 우리 국민들이 속아내야 되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거 정부가 다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스탠스를 못 잡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행동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일본,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대중국 해상 봉쇄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에 이어 새 총통 취임을 앞두고 있는 대만과도 공조 체제를 갖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비밀리에 대만과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과 대만 해군이 지난달 서태평양에서 비밀리에 연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훈련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훈련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5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임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 훈련은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훈련이라며, 이것은 마치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같은 곳에 당신이 와서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양측 해군 함정 6척이 참여했는데요. 해당 소식통들은 이번 훈련에서 통신, 급유, 재보급과 같은 기본 작전을 연습했으며 훈련은 며칠 동안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 어떤 전력이 참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오신트 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우호함대라는 명칭으로 서태평양 주요 우방국들을 순방하고 있는 대만 해군 훈련전대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훈련전대는 2만 1000톤 규모의 고속 전투 지원함 판시, 3,800톤 규모의 캉딩급 호위함인 디화, 4,200톤 규모의 천궁급 호위함인 천궁함 등 3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4월 초 출항해 마샬 군도와 팔라우를 방문했고 4월 하순 귀향길에 필리핀해에서 미 해군과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훈련에 참여한 전력과 훈련 해역, 훈련 기간을 고려하면 최근 발리카탄 훈련에서 미국이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시 해협 차단 시나리오에 대한 대만 해군이 참여하는 내용이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영내 동맹, 우방국들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봉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의 린치핀이라는 대한민국만 빠진 이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만과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 이거 굉장히 중국이 보면 아주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대만과 연합군사훈련하는 거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했다. 그런데 그래도 비밀리에 왜 했냐라고 하니까 이거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서 한 거다.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같이 합시다. 식사 같이 해요. 여기 앉아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였다. 라는 건데 그러면서 통신훈련, 보급훈련 하면서 며칠간 했다. 그게 같이 합석한 겁니까? 아니죠. 자, 대만은 우호함대라는 명칭으로 이 마샬 군도와 팔라우를 방문했어요. 마샬 군도, 팔라우 모두 서태평양에 있는 그 제도 국가지만 이 나라들은 공이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여기에 대사관을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팔라우를 방문한 이 모습들인데 여기 갔다가 이제 바시해협을 통해서 돌아오다가 미군 함정대를 만나서 반가워 훈련하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신훈련, 보급훈련 등등 해서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제 대만도 본격적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금 바시해협 통제하는 임무 지금 발리카탄 훈련을 통해서 했죠. 대한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했죠. 그러면 그 바시해협의 한쪽 끝은 또 대만이죠. 대만이 잘 협조를 해야 바시해협을 통해서 이 남중국해의 중국 함대가 또 중국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죠. 그걸 한 겁니다. 근데 대만이 그 발리카탄 훈련에 같이 참여할 수는 없으니 따로 한 거죠. 시나리오를.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 이렇게 일본, 대만, 필리핀, 미국 이렇게가 연합훈련을 하면 이게 엣지슨 라인 아닙니까? 제2의 엣지슨 라인이 그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뭐냐? 말은 서태평양 미국 군사동맹의 린치핀이다 라고 하는데 린치핀이 대들보 아닙니까? 대들보가 없으면 지붕 무너지죠. 그런 대들보, 일본은 코너스톤이에요. 기둥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높은 건물이라 뭐라도 단층짜리 건물 같으면 기둥 하나 부러진다고 해서 다른 기둥 있으니까 집 황창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들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 폭삭 내려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들보를 부르지 않고 있어요. 왜? 대들보가 대들보 역할을 안 하니까. 그냥 지금 어디 쪽창 정도 되는 이런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말은 자유민주주의다. 원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다 하면서 행동은 중국 가서 굽신거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5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하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도 안 가요. 그냥 민주당에서도 안 가요. 그들은 원래 안 가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2명의 의원이 간답니다. 조정훈이라는 의원인데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죠. 조경태 의원 이번에 6선에 성공했죠. 이 두 사람만 자신의 희망에 의해서 간답니다. 정부는 안 간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미국 군사동맹의 린치핀 맞냐? 라는 생각을 윤석열 정부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시작한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 블락 1A 미사일이 크림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오늘 새벽 크림 반도 서부의 전략 거점인
벨벳 공군기지를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박살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북쪽에 있는 벨벳 공군기지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이용한 대규모 타격 작전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기지에 주기되어 있던 항공기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크림반도 현지 파르티잔 조직이 5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새벽 2시께 실시된 이번 공습은 이전의 공습과 달리 당국의 공습 경보가 없었는데요. 주민들은 심야에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고 연이어 들린 큰 폭음 때문에 공습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벨벳 공군기지는 헤르손 전선에서 직선거리로 23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공격에는 사거리 300km, 자탄 300발을 탑재하는 에이테킴스 블락-1A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이테킴스에 사용되는 M74 자탄은 인마 살상과 차량 파괴에 모두 효과를 보이는 모델로 한 발의 위력이 수류탄보다 강력한데요. 최소 2발의 미사일이 활주로 타격에 성공했을 경우 600발의 자탄이 지상에 주기된 항공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이전 기준으로 민군 겸용 공항인 벨벳 공군기지에는 제38 항공연대의 수호 27과 수호 30 두 개 기종 40여 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나사의 위성 데이터를 보면 주기장에 정통으로 맞은 것 같은데 과연 이번 타격에서 몇 대의 전투기가 파괴됐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벨벳 공군기지 많이 타격받았습니다. 드론으로 또는 넵튠 지대함 미사일로 또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로 뭐 이렇게 타격을 받았는데 아직도 지금 비행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또 우리 한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이 전투기를 이 쉘터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있어요.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그 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이제 나오는데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은 그냥 밖에다 대놓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맞으면 크게 당하는 거죠. 자, 위치는 어디냐? 이 세바스토폴 바로 북쪽에 있어요. 여기를 때렸는데 여기가 이제 헤르손에서 한 230km. 그러니까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가 쐈다라는 거고 현지에서 2번의 큰 폭발 화염이 관측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최소 2발이 명중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 벨벳 공군기지에는 뭐가 있냐?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주기장이 지붕이 없어요. 그냥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호 27, 수호 30 이런 플랭커 전투기 시리즈들이 이제 한 40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기지인데 자, 이런 데 맞으면 전투기 다 박살 나겠죠. 지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에이테킴스에는 M74 자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확 뿌려져요. 상공에서 뿌려지는데 이 300km 날아가기 때문에 165km 날아가는 것보다는 연료를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탄을 뺐어요. 165km 날아가는 에이테킴스 블락-1은 자탄이 950발인데 여기는 300발.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최소 2발이 명중한 것 같으니까 한 600발의 자탄이 쏟아졌어요. 이 자탄 한 발의 위력은 수류탄보다 더 강합니다. 이런 게 쏟아졌으니까 현장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나사의 화재 감시 위성을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빨갛게 세 군데에서 큰 불이 나 있네요. 이 말은 정통으로 맞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기장을 활주로가 아니고 주기장을 때린 겁니다. 왜? 비행기가 새벽 1시니까 비행기가 지금 잠들어 있겠죠. 그 잠들어 있는 비행기들 향해서 전투기들 향해서 그냥 그대로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여기 위성 사진이 제대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파괴됐는지 제법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상황을 보면 또 600발의 자탄이 최소 600발의 자탄이 쏟아졌다라는 그 데이터를 대입해서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불이 크게 났으면 위성에도 이렇게 빨갛게 관측이 됐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소 수십 대, 최대 수십 대, 적어도 10대 이상의 전투기가 파괴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스톰 섀도우다, 드론이다, 넵튠이다 이렇게 맞았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에이테킴스가 들어왔으면 그동안에 드론이다 뭐 넵튠, 스톰셔도 이런 거는 핀포인트 타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테킴스는 광역 공격을 하는 거죠. 자탄 쏟아버리니까. 그러면 이 기지를 비워야죠. 비우고 저기 본토 크라스노다르 지역으로 옮겨야죠. 그런데 비행기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비행기가 있으니까 쏘았겠죠. 여기다가. 그 말은 러시아는 학습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과 나온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